오늘 외교부에서 위안부 합의 관련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등 이런 걸 다 점검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요.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위안부 기록물 예산 중단을 지시한 것도 박근혜다. 여기까지가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만 2년 전이에요. 오늘 방송하는 날이 12월 27일이니까 2015년 12월 28일 우리가 수년 동안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져라, 진상 공개하라 했던 바로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를 하죠. 깜짝 발표였잖아요.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리고 나서 민심이 급격하게 멀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약 100억 원 정도, 일본 돈으로 10억엔 정도를 받고 용서해 주는 걸로 한. 실제로 피해자는 전혀 배제된 채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마치 지예비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했던 그 합의랑 똑같은 방식. 정말 웃긴 거는 그 와중에 고위급이라고 나선 인사가 그전에는 정부 공식 입장은 국장급들 협의였어요. 우리 그때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무슨 외교부의 국장급들이 모여서 이런 중대한 거를 협의를 하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TF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주도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말이 안 돼요. 아니 국정원장이 무슨 외교 문제를 협의를 해요? 난 정말 이게 치가 떨리는 게 국정원장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개진? 안 그러면은 보조? 그렇죠. 소스 제공,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 외교부를 간판으로 내세워가지고 뒤에서 배후 조정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실무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했고 외교부는 들러리로 그냥 간판만 보도자료만 내고 기자회견만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치가 떨리는 게 국정원장이 과연 그럴 권한이 있는 자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국정원이 뭐 했어요? 조작하는 곳이잖아요. 국조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조작원. 조작원이 하는 일이 일본하고 둘이서 이런 걸 했다. 정말 저는 치가 떨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또 거짓 증언도 했죠.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종이호랑이? 병풍?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당시 장관이었던 윤병세는 이때도 이랬지만 또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드 배치 국내 발표할 때도 백화점 가서 바지 사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모든 중요한 일에 외무부 장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대협,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하는 것.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제3국 기린비, 성노예 용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분명히 이면 합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이. 그래서 학생들이 그 추운 겨울에 겨울 내내 지켰어요. 겨울 내내. 언제까지 지켰냐면 제 기억하기에 박근혜 탄핵 국면 나올 때까지 1년도 넘는 시간 동안 그 추운 겨울 여름을 지나면서 노숙하면서 텐트도 못 쳐요, 거기서. 그렇게 지켰던 바로 그게 사실이었음이 드러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또 이게 얼마만큼 이게 범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광범위하게 조작을 했는지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외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합의문에 보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고 우리 정부가 써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말에 대한 답변이었냐면 뭔가 요청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요청은 정확하게 뭐냐면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라는 일본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지금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그 소녀상 기타 등등 미국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소녀상 문제를 어떻게 이전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조작을 했어요. 말을 조작을 해가지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걸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소녀상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국정원이 그 안에 들어가서 깊숙이 개입을 해서 일본과 박정희가 맺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밀리에. 자기들끼리만 아는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말 것을 정해서 공개할 것은 철저하게 문구를 다듬어서 이거 그냥 국민들한테 여론몰이용으로 와 일본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같이 나아갈 거야. 다 합의됐어. 라고 이렇게 여론몰이용으로 만들어 놓고 비공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본한테 완전히 엎드려서 이거는 사대주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봉건제도의 영주가 왕한테 굽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합치고, 이거는 협의도 아니지만 협의를 합치고 맺었는데, 그 협의된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끝났다. 완전 불가역적이란 이 말도 일본이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넣은 거라는 거예요. 그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난 이게 얼마나 치가 떨리냐 하면, 그러면 그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장이 이거를 추진을 했으면 청와대에서 몰랐을까? 그 당연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은 뭐 했는가? 나라의 안위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토 참철과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고 어느 나라 국정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건 완전 반역행위예요. 맞아요. 이 반역행위를 이렇게 저질러 놓고 국민을 속이면서 뒤로 반역행위를 해서 이게 뭡니까? 이완용이 대한제국을 일본한테 넘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제가 있는데 황제를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성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필요성 때문에 지금 아까 불가역적이라는 이야기를 외교부가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국민들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빼야 됩니다 했더니 청와대 쪽에서 넣으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가 된다면 이건 그 매국노들의 어떤 단면을 정말 정확히 보는 건데요. 요즘에 전국이 좀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샷을 못 받아서 그렇지 원샷 받는 뉴스였다 그러면 정말 뒤집어질 뉴스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 하나의 단일 요 뉴스만 갖고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부부터 시작해서 이거 자체로 국정원, 청와대 모든 직원들 수사가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조사가 나오니까 일본 쪽에서 지금 격렬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한국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곤란한 측면, 일종의 사드 문제랑 비슷해요. 한번 질러놨기 때문에 되돌린다는 게 말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논란거리가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평창과 연결시킬지도 모른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평창에 안 가, 니들 이러면. 이러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랑 약간 비슷한 게 예초에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될 문제잖아요. 그냥 한일 관계에서 관계는 유지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관계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대의 어떤 나름대로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 정권이 잘못했다고 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걸 뒤집는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의 한국 정부가 두 가지 말 한 것밖에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해진 상태라서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입장도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정부의 밝혀진 진상조사 결과이지 한국 정부의 시각은 아닐 수도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지금 상황 자체를 어렵게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참 그게 정말 적절한 비유예요. 똥을 누가 싸요. 길거리에 싸질러 놨어. 누군가는 열심히 치우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는 거야 이게. 제 친구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똥은 아무리 예쁘게 싸놔도 똥이라고. 자, 알겠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담내. 그 사드 배치 국내 발표할 때도 백화점 가서 바지 사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모든 중요한 일에 외무부 장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대협,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하는 것,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제3국 기린비, 성노예 용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분명히 이면 합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이. 그래서 학생들이 그 추운 겨울에 겨울 내내 지켰어요. 겨울 내내. 언제까지 지켰냐면 제 기억하기에 박근혜 탄핵 국면 나올 때까지 1년도 넘는 시간 동안 그 추운 겨울 여름을 지나면서 노숙하면서 텐트도 못 쳐요 거기서. 그렇게 지켰던 바로 그게 사실이었음이 드러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또 이게 얼마만큼 이게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광범위하게 조작을 했는지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외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합의문에 보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 오늘 외교부에서 위안부 합의 관련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등 이런 걸 다 점검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요.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위안부 기록물 예산 중단을 지시한 것도 박근혜다. 여기까지가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만 2년 전이에요. 오늘 방송하는 날이 12월 27일이니까 2015년 12월 28일 우리가 수년 동안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져라, 진상 공개하라 했던 바로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를 하죠. 깜짝 발표였잖아요.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리고 나서 민심이 급격하게 멀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약 100억 원 정도, 일본 돈으로 10억엔 정도를 받고 용서해 주는 걸로 한. 실제로 피해자는 전혀 배제된 채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마치 지 예비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했던 그 합의랑 똑같은 방식. 정말 웃긴 거는 그 와중에 고위급이라고 나선 인사가 그전에는 정부 공식 입장은 국장급들 협의였어요. 우리 그때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무슨 외교부의 국장급들이 모여서 이런 이거는 사대주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봉건제도의 영주가 왕한테 굽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합치고, 이거는 협의도 아니지만 협의도 합치고 맺었는데, 그 협의된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끝났다. 완전 불가역적이란 이 말도 일본이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넣은 거라는 거예요. 그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난 이게 얼마나 치가 떨리냐 하면, 그러면 그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장이 이거를 추진을 했으면 청와대에서 몰랐을까? 그 당연히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은 뭐 했는가? 나라의 안위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토 참철과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고 어느 나라 국정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거 완전 반역행위예요. 맞아요. 이 반역행위를 이렇게 저질러 놓고 국민을 속이면서 뒤로 반역행위를 해서 이게 뭡니까? 이완용이 대한제국을 일본한테 넘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황제가 있는데 황제를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네. 그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빈대한 거를 협의를 하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TF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주도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말이 안 돼요. 아니, 국정원장이 무슨 외교 문제를 협의를 해요? 난 정말 이게 치가 떨리는 게, 국정원장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개진? 안 그러면은 보조? 그렇죠. 소스 제공, 정보 적인 제공에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 외교부를 간판으로 내세워가지고 뒤위에서 배후 조정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실무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했고, 외교부는 들러리로 그냥 간판만 보도자료만 내고 기자회견만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치가 떨리는 게, 국정원장이 과연 그럴 권한이 있는 자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국정원이 뭐 했어요? 조작하는 곳이잖아요. 국조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조작원. 조작원이 하는 일이 일본하고 둘이서 이런 걸 했다. 정말 저는 치가 떨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또 거짓 증언도 했죠.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종이호랑이? 병풍?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당시 장관이었던 윤병세는 이때도 이랬지만 또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해보면 되도록 노력함이라고 우리 정부가 써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말에 대한 답변이었냐면, 뭔가 요청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요청은 정확하게 뭐냐면,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라는 일본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지금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그 소녀상, 기타 등등 미국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 소녀상 문제를 어떻게 이전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관련 단체와 협의를 등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조작을 했어요. 말을 조작을 해가지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걸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소녀상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국정원이 그 안에 들어가서 깊숙이 개입을 해서 일본과 박정희가 맺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밀리에. 자기들끼리만 아는,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말 것을 정해서, 공개할 것은 철저하게 문구를 다듬어서 이거 그냥 국민들한테 여론몰이용으로, 와, 일본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같이 나아갈 거야, 다 합의됐어 라고 이렇게 여론몰이용으로 만들어 놓고, 비공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본한테 완전히 엎드려서